이 대문 제 땅 위에 있거든요. 치워주세요. 순간 집주인은 황당해하죠. 뭐라고요? 이건 내 집 대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땅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건 싸움 나기 쉽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땅도 웃으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만 알아도 요즘처럼 대출이 막히고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도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3,400만 원, 낙찰가는 1,811만 원, 감정가 절반 가격입니다. 공유 지분이고 면적은 5평입니다. 뒤에 있는 주택 대문과 마당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대부분은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왜요? 뒷집에 사는 분은 이 땅이 없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협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땅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땅을 봤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집이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에서 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뒷집 건축물 대장인데 경매에 나온 땅 주소가 여기에 없죠? 그렇다면 뒷집은 경매에 나온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잔금 내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경계 측량을 하는 겁니다. 낙찰받은 땅이 정말 대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서 보이는 경계는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계 측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경계 측량을 하는 목적은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죠. 경계 측량을 신청하면 측량 일자와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걸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참석하게 하는 거죠.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문구를 이렇게 써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생님 집 앞에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 집 대문이 그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경계 측량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계 측량은 제가 신청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측량하러 온다니까 참석하셔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방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편지를 보내면 연락이 옵니다. 실제 이 경매 물건도 연락받은 지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 보낼 때 전화번호를 넣어뒀으니까요. 뒷집 주인은 어차피 제가 써야 하는 땅이니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다툼도 없었고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분은 2,800만 원에 팔았어요. 감정가 3,400만 원보다 600만 원 싸게 판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감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 낙찰자는 1,811만 원에 낙찰받아서 2,800만 원에 파니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졌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협상은 서로 이익이 되어야 순조롭게 진행되거든요. 이 땅을 낙찰받아서 나 혼자 다 먹겠다는 생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고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파는 겁니다. 그럼 서로 이익이 되니까 협상이 순조로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나? 측량 당일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측량하러 오면 집주인도 나오거든요. 그때 직접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현장에서 만나면 대부분 협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측량 결과를 보면 명확해지거든요. 아, 정말 내 대문이 남의 땅 위에 있구나. 이걸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솔직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두 번째,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권 행사입니다. 내 땅을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팔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돈이 묶일 수도 괜찮은 금액인가? 이런 걸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해요. 이 사례의 경우도 1811만 원이었으니까 부담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비용도 있습니다. 경계 측량 비용 보통 100만 원 안쪽이니까 이런 것도 계산하고 들어가야 해요. 이 땅 낙찰자분은 7월 14일 잔금 납부, 9월 10일 매도 완료, 두 달 만에 세전 수익 약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세금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 수익이 더 큰 물건도 할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에도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이 경험이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투자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집주인도 원래는 그 땅을 샀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쓰고 있었던 거죠. 그 문제를 뒤늦게나마 정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래가 없으면 집주인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문이 남의 땅 위에 있다는 게 드러나면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입니다. 경매로 돈을 벌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란 게 채권자, 채무자 싸움에 우리가 끼어드는 거니까요. 갈등 없이 부동산 투자하려면 중개업소 가서 일반 매매해야 합니다. 문제는 싸게 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마세요. 제가 15년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해봤는데요. 더 다양한 방법도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작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분, 정책 규제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꼭 보세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릴 겁니다.